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정치권 소식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최근 야권에서 철회하라는 정책이 있죠. 소득 주도 성장 이 정책을 철회하라고 야권에서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해 현 정부의 정책 기조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야권의 철회 요구에도 불구하고 소득 주도 성장을 중심축으로 하는 현 정부의 경제 정책 그대로 밀고 나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겁니다. 요즘 우리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 특히 소득 주도 성장에 대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저성장과 양극화의 과거로 되돌아가자는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니라 우리 경제 정책의 부족한 점과 보완 대책을 함께 찾는 생산적인 토론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정부의 3대 경제정책 기조라고 할 수 있는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는 반드시 함께 추진되어야 하는 종합 세트와 같습니다. 과거의 경제 패러다임은 결국 우리 경제를 저성장의 늪에 빠지게 했고 극심한 소득 양극화와 함께 불공정 경제를 만들었습니다. 그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사람 중심 경제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위기에 빠진 우리 경제를 되살려야 하는 것이 우리 정부가 떠안은 시대적 사명입니다. 그런 사명감으로 정부는 우리의 경제정책 기조를 자신 있게 흔들림 없이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의 경제정책 기조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수단들을 더 다양하게 모색하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보완 대책을 마련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 성장의 정책적 수단 중 하나일 뿐 전부가 아닙니다. 최저임금의 인상은 말 그대로 저임금 노동자들의 근로소득을 높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 목적에서는 이미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SBS 인광기 논설위원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야기한 것은 이미 작심을 했다. 이 이야기는 꼭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먹고 들어왔다 봐도 되겠죠? 그러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정치권은 물론이고 학계라든가 경제계에서 많은 논란이 있는데 긴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잘라서 우리가 보여드렸는데 그것 말고도 또 많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뭐냐면은 소득 주도 성장, 논란이 되고 있는 소득 주도 성장에는 추호의 흔들림이 없다. 그러니까 그거는 계속 밀고 나가야 될 국정 철학이자 우리의 정책 기조다 하는 것들을 강조를 했고요. 이런 것들이 논란이 많아지는 것은 이 저성장, 양극화로 돌아가자, 무조건 반대 이런 거는 하지 말고 이게 혹시 소득 주도 성장에 있어서의 부족한 점이라든가 미비한 점, 보완책 이런 것들을 찾는 건전한 생산적인 토론이길 바란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이건 반대를 하지 말아달라 이거를 주문을 했습니다. 인광기 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고 조금 전에 문재인 대통령 국무회의 모두 발언 들어보면 말이죠. 일단 무조건적으로 현 정부의 경제 정책에서 야당은 반대하지는 말아달라. 네. 이렇게 요구를 했고 또 하나 과거 경제 패러다임 즉 과거 정부의 경제 정책 때문에 지금의 양극화, 저성장 이런 것들이 더 심화됐다. 분명하게 이렇게 성격 규정을 문재인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렇죠.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의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도 만약에 전술적으로 뭔가 부족하거나 미비한 점이 있다고 한다면 보완하는 데는 서슴지 말고 해 나가자. 뭐 이런 이야기 맞습니다. 아니겠습니까? 과거의 경제 정책이 그동안에 수십 년 동안 해왔던 것들은 보면 압축적인 성장은 해왔는데 이제는 이제 어느 정도 한계에 이르다 보니까 저성장으로 가고 그런 사이에 양극화가 그러니까 소득의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어서 이런 것들로 갈 수는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람 중심 경제라는 표현을 썼는데 예. 사람 중심 경제로 가려면은 이 방법밖에 없다. 다만 방향을 가지고 자꾸 그러니까 목표를 가지고 말하지 말고 가는 길에 있어서 서로 다른 거, 우리가 조금 문제가 있다. 이런 것들을 지적해 주면은 우리가 고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어디를 A라는 지점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 지점이 잘못됐으니까 B로 가라. 이런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는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경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꼭 한 정부의 성패 이것 때문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또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국민을 위해서도 경제 정책은 성공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문재인 정부에서 특히 요즘 청와대와 정부에서 많이 나오는 이야기는 현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왜 이렇게 성급하게 자꾸 재단을 하려고 하느냐, 예단을 하려고 하느냐, 경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좀 시간이 걸리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경제라는 건 다른 정책들도 그렇지만 특히 경제라는 것은 과정을 가지고 말하지 말고 목표를 가지고 서로를 봐야 되는데 그 과정이 목표에 이르는 길이 굉장히 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그때 자꾸 이야기를 하다 보면 목표로 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꾸 과정 하나하나를 가지고 나쁘게 표현하면 트집이고 좋게 표현하면 어떤 사사건건 문제점을 삼다 보면은 목표점까지 가는 데 있어서 지장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지켜보자. 어느 정부에서나 그런 정책에 있어서는 큰 틀을 가지고는 어쩔 수 없지만은 그 작은 거에는 사소한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지적을 해달라. 다만 큰 틀은 우리를 지켜봐달라. 이것은 갑자기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 선거, 대선의 공약이었다는 거예요. 이 소득주도 성장이라든가 예. 이런 것들은. 그래서 좀 길게 좀 봐달라 하는 주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이 순간도 중요합니다만 내년이 문재인 정부에게는 정말 중요한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470조 5천억 원이라는 초슈퍼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과 여당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에 대한 반응 오늘도 내놓았는데 생각이 달라도 참 많이 달라 보입니다. 대통령께서 손대는 곳마다 마이너스가 아닌 곳이 없는 진정한 마이너스의 손이 따로 없을 지경입니다. 이러고도 여전히 올바른 정책 기조로 가고 있다고 하실 것인지 방향이 틀렸으면 지금이라도 멈춰서서 방향을 트는 것이 그나마 피해를 최소화하는 길이라는 점을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과감한 재정 확대를 통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살리는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내년은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의 성과를 내야 하는 시기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어느 때보다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이왕 정치권의 반응 살펴보기로 했으니까 시청자 여러분께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여당과 야당 의원들이 현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 특히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놓고서 입씨름을 벌였습니다. 설전을 벌였는데 이 경포대라는 말 때문에 여야 의원들 간의 설전도 있었습니다. 지금 청와대가 이 우물안 개구리식의 인식을 벗어나지 못하면은 우리의 경제 위기, 고용 참사, 소득 참사는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은 과거 노무현 대통령에게 딱지처럼 붙었던 경포대라는 그런 이름, 이 정권에 또 문재인 대통령의 경포대 2라는 그런 이름이 붙지 않으려면은 지금 경제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 보안이니 수정이니 이런 말장난 할 때가 아니다. 박대출 의원께서 이 본인이 생각하는 또는 이 야당이 생각하는 지금 경제에 대한 진단 또 우리 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이 진단 그것이 편견일지도 모르는데 그것을 그냥 고집하면서 정부의 설명에 대해서도 귀를 열고 있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것 같아서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평가 안 합니까? 발언 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고용 참사, 고용 쇼크, 소득 분배 쇼크, 물가 쇼크, 쇼크인데 문재인 대통령은 5기 불통으로 고용의 양과 질이 개선되었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정부에게 야당이 이 문제에 대한 이 인식에 대한 지적을 하고 문제를 삼고 발언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서로 의원들끼리 발언에 대해서 공박하고 질책하고 정치공세하면 언제 국무위원한테 질문하고 언제 답변 듣습니까? 참으로 실망스럽습니다. 여결이 질의 과정에서
그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현직 대통령을 향해서 경포대 2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해당 의원께서 이 발언에 대해서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포대라고 하는 발언이 강릉에는 경포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경제를 포기한 대통령, 경제 포기 대통령. 노무현 정부 때 정부 때. 당시 야당에서 주장했던 그렇습니다. 용어죠. 예, 예. 그때도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됐었는데 벌써 10여 년이 지난 상황에서 또다시 국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경포대 2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당연히 여당 입장에서는 어떤 정책을 대통령의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건전한 비판을 하는 건 좋은데 이렇게 말로써 이렇게 경포대 2라든가 이런 비하 발언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야당에서는 대통령의 정책을 야당 의원들이 평가하는 것이 뭐가 잘못됐느냐 또 이렇게 항의하고 있고요. 그런 걸로 어제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현 정부 들어서 한 1년 정도 지나는 동안은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는 이른바 적폐청산이라고 하는데 현 정부가 상당히 많은 공을 들였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이 경제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서 여당과 야당, 여권과 야권 사이에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겠습니다. 지금 이제 집권 2기로 들어가면서 이제 과거로만 계속 매달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 중에 가장 현재 중심이 돼야 되는 것이 경제 부분이기 때문에 이 경제 정책을 놓고 야당과 여당 이거는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피부에 와닿는 거거든요. 경제 부분은 일단 내 주머니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국민들로서는 굉장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놓고 여당과 야당의 이런 그 정책 대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화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런 걸 보면은 미국의 빌 클린턴 대통령이 대선에 도전했을 당시 했던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이 말은 아마 시대가 바뀌어도 앞으로도 계속 유효한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항상 경제가 문제다. 네. 예. 이달 임시국회고 다음 달부터 정기국회가 시작이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임시국회든 다음 달 정기국회든 가장 큰 쟁점은 경제 정책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경제 정책에는 사실상 굉장히 많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드리는 소득주도 성장 좀 어려운 말인데 사실 알고 보면은 지금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 예. 이게 굉장히 지금 문제가 심각하다 현장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정부 정책 측면에서 장기적인 측면으로 봐서는 이 저성장을 깨고 그리고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저소득층들의 소득을 올려주지 않는 한은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특히 요즘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부동산 부분도 경제정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경제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임시국회 특히 정기국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커질 것 같습니다. 어제 많이 그 사람들 입에 오르내렸던 이야기가 문재인 대통령이 차관급 인사를 하면서 통계청장을 바꿨는데 통계청장을 왜 바꿨느냐 바로 이 부분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황수경 통계청장이 이제 경질이 됐는데 사실상 통계청장은 정부 차관급인데 차관급의 인사에서 이렇게까지 논란이 되는 거는 별로 없었습니다. 통계청장을 놓고. 다만 오비 일학격으로 최근에 있었던 어떤 한 사건을 두고 이제 여당과 야당의 논란이 커졌는데 13개월 만에 교체가 됐습니다. 물론 통계청장만 교체가 된 것이 아니고 차관급 6명이 동시에 교체가 됐는데 야당에서는 이 통계청장의 경질이 최근에 어떤 통계를 가지고 청와대와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경질이 됐다. 문책성 인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지난 23일 날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 동향 조사 소득 부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발표를 했는데 단순 수치만 가지고는 지난 1사분기, 2사분기의 소득이 가계 소득이 그 중에서 최하위 20% 가장 소득이 적은 그걸 1분이라고 합니다만 그 20%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한 8% 정도 소득이 뚝 떨어졌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양극화가 훨씬 심해졌다 하는 이런 자료가 나왔는데 그 자료 자체가 잘못돼 있다. 비교 집단이 잘못돼 있는 건데 이거를 가지고 내놔서 청와대하고 불편한 관계를 유지했고 그래서 경질이 된 것이 아니냐라고 공격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에 대해서 청와대와 여당은
그게 아니다. 13개월 만에 바뀐 것은 이건 짧은 기간이 아니고 그동안에 통계청장이 차관급으로 승격이 된 것이 노무현 정부 때거든요. 그 후로부터 9명이 통계청장이 있었는데 평균 임기를 보면 1년 정도 한 사람이 4명, 2년 정도가 또 4명, 나머지 1명은 1년 8개월이다. 그러니까 별로 짧은 것도 아니고 특히 콕 집어서 하는 문책성 인사는 아니었다. 그냥 했던 인사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어제 청와대에서 해명을 할 때 저는 이게 국어적인 궁금증이었었는데 경질이 아니다라고 하는 청와대에서 반응이 나와서 저는 좀 의아해했었어요. 네. 통계청장 경질 아니다. 통계 생산 방식이 개선할 점이 있다. 경질 아니다. 경질은 맞는 건 아닙니까? 이 사람을 저 사람으로 바꾼다라는 게 경질이라는 뜻인데 왜 저렇게 문책 차원의 인사가 아니다라는 뜻이겠죠? 그렇죠. 경질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말 그대로 한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사람과 저 사람을 바꾼다는 건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경질 그러면 어떤 문책성 이 사람이 잘못을 했으니까 이 사람으로 바꾼다 하는 그런 차원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에서는 그건 아니다라고 해명을 한 거죠. 황수경 전 통계청장이 어제 이임식을 하면서 눈물도 흘렸다고 하는데 네. 뭐 황수경 전 청장의 이야기도 들어봐야 되겠고 이미 새로운 청장으로 임명된 분도 국회에서 나가서 답변도 이미 시작을 했고 말이죠. 네. 두 사람의 이야기를 아마 종합해서 좀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들어봐야 되는데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는 나왔어요. 그거에 대해서 황수경 전 청장도 이임식에서 꽃다발 받고 뭐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큰 과오 없이 청장직을 수행해왔다. 그리고 특히 이제 이 이야기가 중요해요. 통계가 정치적 도구로 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였다 하는 뼈 있는 한마디를 하고 떠났는데 정치적 도구로 나는 아무런 정치적인 어떤 이해관계 없이 나는 했던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원래 원적인 KDI라고 한국개발연구원으로 돌아갔습니다. 예. 황수경 전 청장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고 그렇습니다. 새로운 청장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고 네네. 뭐 그런 측면에서 봐야 되겠는데 어쨌든 간에 어떤 뒷이야기가 있는지 우리가 정말 모르는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이 부분은 앞으로 기자들이 열심히 취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청와대 해명 그대로인지 이런 부분은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임광기 SBS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